네, 선거 이후 요동치고 있는 이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늘 지지율 조사하면 민주당이 앞서 왔는데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처음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어떤 여론이 움직였는지 신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38%, 국민의힘 44.3%,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역전입니다. 지방선거 전후로 민주당은 하락세, 국민의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후 샤이 보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가장 크겠죠.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조사를 응답을 잘하고 자신의 지지 성향을 숨기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 등이 생활하면서 보수 진영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나 그 구심점이 중요하잖아요. 보수가 개혁하고자 하고 지금의 반등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선거 이후 내부 갈등 속에 민주당 지지층이 흔들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기 인천과 호남, 진보층 등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중도층과 20대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 진영 모두 이번 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만큼 한쪽으로 쏠리기보단 당분간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자, 민주당 내부 충돌이 점입가경 양상입니다. 친청계 최고위원이 내각 총사퇴를 언급한 데 대해 오늘 친명 최고위원들이 대통령도 사퇴하라는 거냐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쪽 다 당분간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차고 회의장에 나타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덕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 선거평가를 두고 맞붙었고 강릉에서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밖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해야 합니다. 뭉치자곤 했지만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합심 단결하여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에 앞선 비공개 회의에선 충돌 수위가 더 높았습니다. 전날 친청계 최고위원이 말한 내각 총사퇴 발언을 친명계 강득구 황명선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소리냐 취지로 문제 삼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도 정부의 책임론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작 기소 문제라든지 스타벅스 문제라든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발신했고 당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저는. 한 친명 측 인사는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 발언에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거냐, 부글부글하는 청와대 기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표는 거취의 즉답은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자, 이 여권 지지층 간의 장외전도 불붙고 있습니다. 친명 커뮤니티에선 정청래 대표 불출마 서명 운동을 받고 있고 또 반대 이 친청 커뮤니티에선 정 대표 출마 촉구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스피커 간 분화도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온라인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사퇴와 연임 불출마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공지된 글은 정 대표가 당권 장악과 개파 정치에만 함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500개 가까운 참여 인증 댓글 내용은 정권보다 정청래의 생각이 더 짧다 등 주로 정 대표 비판입니다. 김어진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은 정반대 글로 가득 찼습니다. 연임을 위해 정 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촉구하는 청원이 한창입니다. 간신히 옆에 드글거린다, 당이 왜 대통령 통제를 받냐 등 대통령 비판 글들도 상당수 올라왔습니다. 이 사이트에선 정 대표 절대 지켜 응원 문자를 보내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씨 방송에선 친명계가 반대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다시 거론됐습니다. 합당 이슈가 다시 평가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어준 씨를 비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의원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비판했고 대략 한 70%죠. 유시민 이사장과 조수진 이사님이 알릴레오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유 씨는 노무현 재단 상임고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책임론을 언급한 글을 올리면서 여권 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관련 질문에는 직접적인 언급 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때도 참 많은 국민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저렇게 착용하고 있었는데 뭐 늘 차고 있었던 시계 같긴 한데 이게 최근의 관계 때문인지 오늘은 유독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10일에 이 얘기했다가 지금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잖아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연일 좀 갈등설을 진화하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룡 변호사님, 오늘은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월드 클래스의 지도자다. 뭐 전술적인 후퇴를 한 것 같은데 앞에 메시지도 다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정권에 대해서 약간 경고 사격 정도를 한 게 아닌가.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실 때 어쩌시려고 그러세요라고 경고를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습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파열음 낼 사람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할 사람이다. 이게 사실 정치적 알리바이를 또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내가 두 쪽 낼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하지만 나는 당원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되게 선명하고 더 세게 싸울 사람이다라는 건 분명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수싸움을 굉장히 좀 노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했던 거를 거의 미러링하듯이 따라가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있거든요. 뭐 당원 주권 해가지고 1인 1표제 만들고 연임도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았냐. 나도 이제 연임 나가고 이제 이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별로 물러날 생각은 없구나. 저는 아마 나가게 될 것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난 당대표 선거에 박찬대 후보를 밀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미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연일 순방 중에도 1600자짜리 막 장문의 SNS 글을 쓰고 이런 게 앞으로 더 개입하시지 않을까. 더 세게 맞붙게 될 전초전 아닐까요? 저는 정권을 탄생시킨 민주당이 분화가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지난 전당대회 때도 영향을 줬다라는 발언에는 청와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 동안 이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에 정 대표가 처음으로 공개 일정에 나선 거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난 8일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는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 유럽 순방 환송식 때도 정청래 대표가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불참을 했습니다. 또 이제 외국 지금 유럽 순방 중에 올린 글에서는 여당의 책임론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성추윤 부대변인님, 네. 이게 6월 들어서 벌써 3번이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정 대표가 오늘 무슨 반응할까 궁금했었는데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더니 손으로 X자 그리면서 묻지 마라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본인이 답변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 오겠죠. 정청래 대표께서 정권은 짧다라는 그 발언을 한 이후에 사실 이 파장이 계속 지금 여진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올린 메시지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SNS에 올리신 글도 그렇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이제 8월 17일에 있을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저는 이게 뭐 개파투쟁이라기보다는 이제 노선투쟁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노선투쟁에 있어서 중도 실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원래 야당 시절부터 주장해온 강한 진보적 색채를 드러낼 것이냐. 대통령께서는 집권 여당이니까 좀 더 중도 실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의사를 계속 표명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럼 왜 순방 기간 중에 이런 것들을 SNS에 이렇게 급하게 올리셨을까?
대표께서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다라는 그 말을 한 이후에 뭔가 이 SNS에 또 보안 수사권 관련 문제를 올리셨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사실 당내 진보 진영 내에 이 중도 실용을 추구하는 분들과 진보적 색채를 강하게 말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견이 가장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또 우리는 진보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세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중도 실용의 그런 방점을 찍는 발언을 한 번 더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정청래 대표가 했던 발언 중에 뭐 윤석열 정부 때는 외교 순방법은 불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만 가면 뭔가 당내 분열 아젠다가 막 갑자기 피어나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네. 대통령 지금 한국에 안 계십니다. 한국에 안 계신데 지금 순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당내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외교 순방을 나가면 늘 외교 순방 성과 보따리를 들고 오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에 좋은 긍정적 영향을 미쳐요. 근데 순방 효과는 하나도 지금 나오지 않고 계속 당내 갈등 이것만 다뤄지고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지금 우리 당을 이끌고 있는 우리 당 구성원들이 좀 심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일단 이 대통령 글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지만요. 당내에서는 이 글 속에 숨은 메시지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당이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뜻깊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국민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네, 강두구 최고위원은 엄청나게 좀 정청래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계속해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정 대표는 그냥 듣고도 가만히 있고 이제 반청계로 분류된 최고위원들을 면전에서 계속 쓴소리하고 이게 무한 반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이 사실 당무에 개입하지 못하잖아요. 네. 법적으로. 근데 대통령이 3번에 걸쳐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빨간 신호등을 보냈거든요. 근데 3번 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신호를 받고도 지금 계속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은 짧다, 보안수사권 폐지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정책 감각이 있다면 정청래 대표처럼 정책 감각이 있다면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일까를 아마 알 겁니다. 결국 이 지금 명확한 메시지를 준 거거든. 제가 볼 때는 거의 대통령이 경계선상에서 아슬아슬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명시적으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당신은 이번에 대표 연임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아마 대통령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이재명 정권이 2년 차에 들어가서는 실용 중도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한편에서 보면 대통령이 왜 이런 메시지가 설득력이 없을까라는 걸 비춰보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과 통합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야당과도 잘 지내고 등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어떻게 했나요? 즉 비명 행사를 통해서 본인의 반대자들을 다 사실은 공천 탈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이번에도 메시지를 통해서 저질 정치 운운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대통령 본인은 소통과 통합을 그렇게 안 하시면서 정청래 대표한테는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왜 당신은 안 하고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 이런 어떤 반발심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 메시지의 뜻은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어떤 포기를 종용한 것인데, 저는 정 대표의 고민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제 네. 아마 곧 사퇴를 할 거예요. 그 사퇴는 연임을 위한 사퇴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게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2년 차의 대통령이 저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 대표를 나가서 당선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인일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들을 소위 친명계가 용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박규환 최고위원이 친청계로 분류가 되는데 SNS에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기 때문에 당대표 사퇴만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반박을 한 겁니다. 내각 사퇴라고 하면 이 대통령까지 사퇴해야 된다는 소리냐. 이렇게 면전에서 사람들이 충돌을 한 건데요. 강상필 부대변인님. 네. 박규환 최고위원이 진짜 뭐 대통령까지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비공개에서 또 충돌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그 박규환 최고위원께서 그 의원 내각제와 지금의 우리 대통령제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대통령제에서 정당이 선거에 패배한 적 많이 있었고 선거에 패배하면 당대표가 사퇴하고 또 지도부도 같이 동반 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내각 장관들이 막 사퇴했습니까? 예. 그럼 뭐 대통령도 지금 뭐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뭐 선거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규환 최고위원께서는 뭐 일종의 정청래 대표에게 좀 사퇴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못마땅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말하는 내용이 좀 그래도 순리에 맞고 사례에 맞고 쉽게 말해서 TPO가 좀 맞아야지 뭐 내각 총사퇴하면 좀 너무 좀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 자제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지적받는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마다 막 이렇게 메시지를 내가지고 대통령의 시간을 뺏어버렸어요. 그 정치 못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외 순방 다녀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는데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 측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 측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지금 순방을 가 있는 동안에는 메시지를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순방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뭐 본인들끼리 나름대로 토론을 하든지 뭐 논쟁을 벌여야지 지금 대통령 순방 가 있는데 지금 순방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누가 말합니까? 지금 우리 채널A에서도 지금 친청, 친명, 뭐 내각 총사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게 대통령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시간을 뺏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은 더 심하게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권 도정을 기정사실화한 김민석 총리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선거 투표를 이제 사전 투표 즈음 해서 갑자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당내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당권에 대한 소위 당권 투쟁이라는 그게 그 언론의 이슈가 되면서 물귀신처럼 왜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당이 주도한 선거였으면 그 문제가 오히려 먼저 부각되는 게 맞지 왜 굳이 그렇게 끌고 가느냐. 그건 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당의 선거를 총괄했던 자리다 보니까 좀 억울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하고요.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 의사도 악영향을 줬을 거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일각에서는 총리 언급한 거는 부적절했다라는 반응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구전우 변호사님. 김민석 총리가 괜히 당권 도전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사전투표 즈음에서 악영향 줬다라고 분석을 일단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로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승리다 패배다 뭐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 가지고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쪽에서도 할 말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선거구도 뭐 명픽이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졌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 다 빼고서라도 만약에 민주당이 서울을 이겼으면 정청래 대표가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서울을 졌는데 정청래 대표로서는 정원호 내가 밀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명픽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저도 선거 직전에 한 2, 3일 전에 오세훈 캠프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걱정이 많으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크로스 된 걸로 본다 캠프에서는. 그래서 진짜냐 그랬더니 이게 괜히 희망 섞인 전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다. 그래서 정원호라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더 인지도 높은 사람이 나왔으면 아찔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틀 뒤인가에 딱 이기는 거 보고 캠프에서의 분석이 정확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반대편에 정청래 대표 쪽에서도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아무리 뉴스 많이 보는 분들도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는 이름 잘 몰랐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명픽이다라고 하면서 이름이 알려졌고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장에 대해서 내가 이 선거에 대해서 전적인 내 책임으로 하는 게 정당한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70몇 프로가 이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겼으면 이거 완전 승리인데 거기 진 거에 대해서는 정청래 책임으로 모는 건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자꾸 이제 원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명한 문구 중에도 행복한 집은 비슷하게 행복한데 불행한 집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톨스토이 책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각자 해석하는 그 패배의 원인이라는 건 사실 답이 안 나요. 이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뭐 평가해가지고 딱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전당대회까지 저런 구도로 쭉 이어지면서 갈등이 뭐 봉합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정청래 대표가 아마 연임 도전 제가 보기엔 할 걸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더 커지면 커졌지 사그라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의 커뮤니티 사이도 좀 엇갈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정 대표 사퇴해야 되고 연임 반대 서명 운동까지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 대표의 연임 도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명청간에서 네. 이제 명이 오르냐 내리냐. 지금 2달 뒤에 민주당 전당대회라 그러잖아요. 네. 2달 뒤에 내려갈 거라 생각하면은 정청래 대표한테 매칭하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 분들은. 근데 여기서 가장 민망한 거는 김민석 네. 총리가 저렇게 도발하겠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밀리면은 박찬대 투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레임덕 소리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대한 개입을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네. 예, 총리 교체는 능동적 개입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해 전당대회 때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낙선을 했던 것을 좀 언급을 하면서 이번 8월 전당대회 때 아무래도 청와대 의중은 김민석 총리에게 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밀릴 경우에는 박찬대 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추민 부대변인님, 네. 뭐 레임덕 얘기하기에는 좀 임기가 너무 초반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김민석 총리가 안 되면은 레임덕 올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뭐 야당에서는 빨리 오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좀 희망 섞인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작년 전당대회랑 올해 지금 이번 8월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정청래 지금 현 대표가 당시 후보는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 둘 다 친명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 야당 대표 시절에 사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표적인 그냥 친명계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누가 좀 더 오래됐나, 뭐 누가 좀 더 가깝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친명 정치인들끼리, 친명 후보들끼리 붙었다라는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르죠. 집권 1년을 했고 1년 동안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끌었던 모습들을 봤고 이랬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지지자들이 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결과와 지난 전당대회 결과를 동일선상에 보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선 투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 실용으로 갈 것이냐, 진보적으로 갈 것이냐 이 아젠다를 좀 강화하고 이 아젠다를 국민들께 좀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뭔가 본인의 이름을 앞세운 선거운동을 하고 또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자들도 뭔가 상대 후보가 못 나오게 하기 위한 뭔가를 한다던가 뭐 이런 네거티브적인 뭔가 운동을 하기보다는 포지티브한 쪽으로 본인이 지지하는 노선 쪽으로 뭔가 선거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뭐 저는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선거라는 게 치열해질수록 결국 네거티브적으로 흘러가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노선 투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은 그러면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레임덕 없이 이 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요즘 시끄럽죠. 똑같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바로 당대표 거취를 놓고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주말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걸 놓고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친명계와 친청계 간이 아주 엇갈린 해석과 함께 아주 예민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겼냐 졌냐 그건 뭐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돼요.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별다른 일정이 없이 잠행을 이어갔던 정청래 대표가요.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또 각을 이렇게 세우는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는, 그리고 순방 때마다 역대급 성과의 국위선양으로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가진다, 이렇게 국민들이 뿌듯해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처럼 사퇴 압박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물론 선거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이 주제가 되고 있고요. 본인 거취의 언급 없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정청래 대표는 왜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존재감이 자꾸 부각이 되고, 또 이에 대해서 잡음이 나오면 또 한 발 물러나가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매번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물론 진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복이 계속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명청 갈등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공고화될 수가 있는 그런 속으로 연결 지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외교 순방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희석을 시키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찌됐건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길 중에 이런 수차례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여당,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모습과 자세,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읽혀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청래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함께 응할, 대답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갈등의 시작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이겨야 될 선거를 졌다. 그러면서 선거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자, 그런데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요,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김민석 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꾸 당에다가 선거 책임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 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굉장히 주말 내내 시끄러웠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흐름들 중에서 저희들이 사실 전당대회에 지읒자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투표를 이제 사전 투표 즈음 해서 갑자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김민석 총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당내의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당권에 대한 소위 당권 투쟁이라는 그게 언론의 이슈가 되면서. 대변인님,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대통령이 당에다가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자 당에서 지금 반발하잖아요. 거기다가 조승래 사무총장이 한 수 더 떴습니다. 왜 당에다만 뭐라 그러냐, 정부 인사도 책임져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오늘도 이제 기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백브리핑 최고위 끝나고 할 때 당연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지방선거 평가 이제 후속 작업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지표 확인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책 마련은 혹시 부족한 건 없었는지 이후에 어떻게 그 부분을 현실화할 것인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현안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았는지 여러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제 정부 인사들의 어떤 발언이나 정치적 스탠스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뭐 당에서는 여러 이 뭐 스타벅스나 공소취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갔는지 그런 평가의 일환으로 언급이 나왔던 것이지 특정 인을, 특정 상황을 이렇게 정조준했다는 건 좀 과도한 해석 아닌가 근데 생각합니다. 누가 들어도 저 상황은 김민석 총리를 이거는 김민석 총리를 언급한 건 맞죠. 네. 예, 앵커님 말씀대로 맞는데 김민석 총리만의 문제만은 아니라 이 부분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무총장으로서 이게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이 정도의 언급이지 더 저희는 전당대회를 치를 때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자, 그러면 친명계 그리고 친청계의 갈등이 아니라고 두 분 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 친명 친청 갈등이요. 이제는요.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 서명 운동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명인의 말이라고 이제 뉴 이재명 이제 계열들이 똘똘 뭉치는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어디 감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느냐 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만만치 않게 또 정청래 지지자 모임도 있죠. 딴지보 게시판에 정청래 대표가 오랜만에 글을 올렸어요. 그동안 글을 안 올렸었는데 딴지일보 게시판이 어떤 곳입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민심을 알려면 딴지일보 게시판을 봐라라고 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메시지가 낸다는 것은 날 지지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내가 여기서 지령을 내리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각종 진영에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친명 친청 갈등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지지층에서조차도 지금 갈등이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좀 더 지켜보죠. 네, 이데일리 박종호입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서 역전됐는데 당에선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일단 평가위원회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8주로 저희들이 실무 단위에서 8주 정도를 잡아놓은 거고요. 아마 이제 최고위나 아니면은 의사결정 기구에서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계략적인 총평 관련해서는 한번 좀 빠른 시일 안에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합치된 의견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저도 아침에 인지를 했는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선거의 결과나 또 선거 이후의 평가나 이런 과정들에서 뭐 여러 가지 저희들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이나 정무적인 측면이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말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다시금 분발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